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ECB가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상승 중입니다. 현재 571포인트에서 거래 중이네요.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재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황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밤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깜짝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10월부터 유동성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모습이었었지만은 미국 증시가 최고치 경신 이후 경기 심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금일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현재 장중 약보합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2050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전일 ECB의 상황 발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예치금 금리 등 금리 인하와 함께 10월부터는 ABS 및 커버드 본드 매입 등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부양책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었었고요. 반면 미국의 경우에서는 유럽의 통화 정책과 반대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전개를 했었고요. 특히 그 주말에 있을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본다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방향성 탐색에 있어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의 추가 개선 여부를 비롯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중국의 수출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 등 연휴 이후에 방향성 탐색은 여전히 좀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우려는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는 반면 연휴 이후에 유럽의 유동성 확대 정책과 관련돼서는 시장의 관심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지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최근 시장의 움직이는 금일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더 둔화되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 흐름 등 국내 환율 흐름도 무시하지는 못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매수 강도와 관련돼서는 유럽의 유동성 확대 정책들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향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개별주 위주의 대응은 일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DNA 링크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유전 변이 칩을 이용한 한국인 인구 집단 유전자 정보 구축 사업의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려운 말 잘 풀어주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시장의 지금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중국계 자금이 들어가면서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크게 오르고 있죠. 그 부분 자체, 이미 오늘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자, 이거는 코스닥의 주도주 패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미래의학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트렌드적인 니즈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메디톡스가 계속적인 신고가를 갔죠.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가 계속적인 신고가를 갔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바로 예방의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 지금 트렌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머나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강력한 호재거리를 좀 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성형에 대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심리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웰빙에 대한 부분이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병이 걸리기 전에 치료를 하면 되겠네.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가 많이 팔리고 체성분 분석기가 많이 팔립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런 병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정기 부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미연에 좀 더 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라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홍콩대학교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젠이라는 회사와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휴를 맺으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홍콩대, 아시아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분위기가 넓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DNA 링크, 똑같이 동종업종입니다.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마크로젠의 대표이사로 있던 분이 지금은 DNA 링크로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회사를 차린 부분이고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직까지 머나먼 얘기처럼 듣기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여기시라고 그림을 조금 준비했는데, 그림, 기계가 어떻게 보여요? 첨단 기기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마진 많이 남겠죠. 마진 많이 남겠죠.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세계적인 기업들 밑에 많이 보입니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나 같은 회사들도 보이고요. 이런 회사들이 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대한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SK 케미칼과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가장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망하진 않을까? 뒤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이 내가 알기로는 마크로젠도 있고, DNA 링크도 있고,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라는 기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국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총이 작은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SK 케미칼이 최근 들어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죠. 이 부분이 과연 SK 케미칼만의 호재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케미칼에 물론 신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유전체 분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니즈가 좀 더 확보되면서 대기업까지 뛰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알톤 스포츠, 뭡니까? 바로 자전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에서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만도 위니아 만도에서 같이 전기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크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차피 못 잡아요. 그러면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된다는 점이고, 자, 다음 부분은 바로 국책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보초 유전체 사업이라고 해서 포스트 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2016년까지 9,600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 1,577억 원, 그리고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서 1,116억 원, 해수부에 672억 원, 그리고 산업부 910억 원까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포스트 게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이 니즈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바로 맞춤의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 발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밑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질병 발생 후에 치료를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질병 발생 전에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좀 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맞춤의학에 대한 시장 확대는 급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가는 어차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주가죠.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요. 지금 세계 2위의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 자체가 지금 이제 영국 업체인데요. 영국 제약사인데 지금 이제 세계 한 5위권 정도가 돼요. 이 기업 자체는 어떤 기업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질환병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탁월한 제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꾸준히 지금 공동적으로 연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화이자만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이 회사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지금 하필이면 DNA 링크와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 분야 자체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DNA 링크가 상당히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호재 자체는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면서 올라갔을 때 시장 다행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재료를 노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를 노출하기 전 상황,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부터 한번 보실 건데, 바이오스페이스 어떻게 움직이죠? 자, 예,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7,200원대. 자, 이때도 제가 7,000원대 뭐 말씀드려도, 아이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맞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죠. 메디톡스도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5달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그 느낌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 이런 기업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자, DNA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2012년부터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2014년. 자, 우리가 흔히 2012년부터 지금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월드컵과 올림픽은 4년으로 열리죠. 맞죠? 근데 지금 DNA 링크 같은 경우 2년 동안 이런 박수권 16,000원 구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수급 자체, 자, 밑에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정배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왔다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량이 없는 대신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시고요. 이런 종목군은 꾸준히 시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종목군 DNA 링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상황 자체는 맞춤의학, 예방의학, 그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 바이오 제약주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DNA 링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해 주셨는데요. 강연회도 준비하셨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강연회 또 말씀드려야죠. 지금 귀에 딱지가 앉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자, 9월 13일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 끝나면 대목 끝났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돈 버셔야죠. 돈 버는 강연회입니다. 자, 9월 13일 날 요번에 전국이 많습니다.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구 갑니다. 대구 어디? 수성구 범어동 바로 거기 딱 센터입니다.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 있는 데인데요.
자, 범어역 1번 출구 나오시면 우리 투자증권 있습니다. 거기 3층에서 서울경제TV가 주관합니다. 오셔가지고 꼭 2시부터니까 많이들 돈 벌어 가시는 방법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에 가서, 창원 지점입니다. 창원시청에서 5분 거리, 창원시청에서 5분 거리고요.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는 2층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주소 찾아보시고 꼭 돈 버는 방법 같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괜찮게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요 2047포인트 후반대. 자, 그리고 코스닥은 512포인트입니다. 자, 그래도 뭐 0.5% 이상까지 밀렸던 부분에 있어서요 0.3% 정도까지의 마이너스 폭 줄이고 있기 때문에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를 잘 그래도 시장이 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만큼 나왔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첫 시장, 목요일 시장 동시만기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니면 그날 오후 나에서 상승 쪽으로의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걱정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즐겁게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요. 삼성생명, 현대제철, SK하이닉스, SOL,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수급 100점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문자 상담 같이 하고 있죠.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네, 아래 번호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급 100점주 보시면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뭐 계속 좀 걸려요, 요즘에. 근데 사실 삼성생명 수급이요. 너무나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실게요. 차트 흐름은 이렇습니다. 좀 고점 포인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11만원 부근 자체는 2013년도부터 해서 고점 포인트에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에요. 사실 고민이 좀 되는 시점입니다. 이쯤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수급 포인트를 좀 보니까 정말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고 외인들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이걸 다시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자, 오늘 시장 수급 보자면 외인이 현재 한 39,000주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56,000주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양화 물량들을 현재 매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 외인들 괜히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요 포인트에서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거 한번 크게 나왔고 추가적인 전고점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은 신고가 패턴 자체가 나와주는 거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부터가 굉장히 삼성생명한테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만약에 10만 8천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10만 7천원 포인트 눈에 들어온다. 특히 10만 7천원 포인트 나온다. 그러면 다시 1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7천원 기점으로 정말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까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오늘 2.7% 올라갑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추세의 어떤 포인트, 여기서 하단이었는데 다시 하단 잡히죠? 네. 하단 포인트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딱 나와줬네요. 그렇죠. 자, 최근의 수급은요. 그렇게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파랗게 질리도록 매도하다가 외인들을 잘 샀어요. 자,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어떤 흐름? 외인보다 더 많이 사주고 있어요. 투신, 연기금에서 외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자, 외국인이 한 5만 5천 주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6만 1,000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기간이 돌아왔다. 자,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양매수가 딱 잡히니까 오늘 몇 퍼센트 이렇게 2.8% 급등 포인트 딱 나오는 차트상의 바닥 포인트가 완성이 된 자리.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나요? 네. 잘 지켜보자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세 번째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오전장에 조금은 그 방향성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상승 분위기 전에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게 좀 팔던, 그러니까 어제 시장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외인들도 받쳐줬죠. 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기관이 그래도 좀 안 팔아요. 사줍니다. 그리고 외인이 다시 매수해주는, 재매수해주는 포인트. 외인들이 다시 물량을 잡아줍니다. 끌어주는 분위기, 좀 싸다는 부분이니까요. 기관들 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바닥을 확인하는 분위기. 자, 매수를 당장 한다면, 상승을 준다면 20일 정도 포인트까지 보여요. 4만 5천 원 정도까지. 근데 최고의 매수 포인트는 조금 더 상승을 주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강매수, 최소한 두 기관에서 50만 주 이상씩 매수가 들어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분위기가 한번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또 한 번. 근데 또 길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게 봤을 때 4만 5천 원 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짧게나마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인다. 이 포인트 보시고 짧게 보실 분들은 대응하셔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오일이 걸렸어요. S-오일이. 자, S-오일 차트를 사실 보면은 답도 안 나오거든요. 2013년도 이때쯤 한번 좀 상승을 준 듯 싶었는데 계속 결국에는 요 하단 부분 이탈해주면서 주가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모습. 최근 들어서는 아주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상승을 줍니다. 너무 많이 밀렸는지 상승을 줘요. 자, 5% 급등 중에 있어요. 자, 오늘 시장 말고 최근의 수급 보자면 기관들은 계속 매도. 한 달 동안 227만 주 매도였거든요. 투신 다 팔아요, 다. 최근에 연기금을 좀 바닥권에 잡는 느낌.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은 납니다. 외인들은 그냥 간간히 좀 간만 보는 느낌이었고 개인만이 물량을 좀 사주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외인이 21만 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6만 4천 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날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날 오랜만에 첫날입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고민이 됩니다. 이게 바닥인지. 근데 사실 바닥 확인을 고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실적을 아직 확실하게 장담 못하는 부분이에요. 상승을 줄지언정 1차적으로는 5만원 정도가 또 한 번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10% 먹고 매수해보지. 이거 위험하죠. 가지도 않고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종목을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한번 급등은 나와줬기 때문에 관심은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한번 급등하는 포인트들이 간혹 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6월과 7월에도 오늘처럼 급등한 적은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포인트에서는
관심만 일단 갖자. 네. 절대적으로 매수할 포인트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관심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시다가요, 타이밍 맞으면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대한항공입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아요.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이 그렇게 못 가던 5월 달부터 해서 박스권 부분에 있었는데 강하게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수급 볼게요. 자, 최근 수급 외인 기간 굉장히 많은 수급, 특히나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아주 강하다. 그렇죠? 투신권, 연기금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언제요? 8월 한 18일경부터 해서 그냥 계속 물량을 뺏기고 있어요. 언제부터죠? 네, 거의 이 급등날부터 요렇게 물량을 뺏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네, 또 뺏기네요. 외인이 3만 주가량, 기간이 결국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플러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양매수 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포인트에서 어떻게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또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매도 관점이에요. 바닥 포인트에서 잘 상승을 줬고 매도할 수 있는 또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시고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상황 보시고서 천천히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공개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 잘 나고 있어요. 수급이 오늘 괜찮았고 좀 양호한 모습으로 또 바뀌는 종목이라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상담을 하고 오늘 종목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크로젠 0196님 마크로젠 53,000원 매수하셨고요. 20% 네, 왔다 갔다 오르지 못하고 있네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196님 마크로젠 53,000원 볼게요. 네, 53,000원이세요. 요게 좀 최근 들어서 요때 가격대에 좀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은 진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요 상태에서 보자면 자, 거의 1월부터의 상황을 보자면 여기가 바닥 포인트였고요. 여기가 바닥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라인 잡자면 이 모양 나오고요.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만들어 보자면 이 정도 구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떤 구간? 슈팅 구간. 매수한 구간도 싸진 않아 보인다. 저는 이거 여기까지 왔다 갈 것 같네요.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추세상의 느낌은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여줍니다. 자, 그리고 수급 포인트가 보자면 깔끔하게 뭐가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네요. 뭐가 좀 부족한 느낌? 간보기 느낌? 네, 간보기 느낌이에요. 이거 없다고 봐야 돼요. 간보는 느낌이고 오늘장 뭐 있나요? 오늘장 잡히는 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이 20%. 절반을 줄이시고 가져가실게요. 절반 줄이시고요. 나와의 절반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온다면은 그때 수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 의견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고요. 반등을 다시 준다면 6만원일 겁니다. 그 포인트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절반을 마저 정리해버리시면은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좀 더 위에서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볼게요. 8516님, 네, 자주 주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유양 DNU 1360원 10%인데요. 추가 매수 질문 주셨어요. 8516님, 유양 DNU 1360원 보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제가 저번에 해드렸던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차트상의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로 매수하셨다 해서 제가 괜찮다라고 가져가 보자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요 며칠 사이에 좀 급등을 했다가 목요일에 약간 쉬었고 오늘장에서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10% 이상은 좀 참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사셔서 10% 정도만 채우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서 빠르게 회전을 시키는 버릇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도 빠르게 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10%면 충분하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나. 일단은 보유하셔도 돼요. 팔진 마시고요. 가져가 보시고 올라간다면 1,6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7697님, 국민은행 39,000원. 네,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아니고 KB금융이죠. 자, 보니까 매수가가 39,000원이셨어요. 39,000원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 KB금융 맞나요? 손절가를 얼마나 두셔야 되는지 자세히 보니까 그거네요. 자, 매수 때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손절가를 얼마로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벌써부터 떨어질 걱정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주식은 스트레스 안 받고 수익 내는 게 장땡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회 놓치면 다시 못 먹어요. 올라가서 배 아프면 그냥 배만 아프면 말잖아요. 내 돈은 살아있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주식세계에서는 그냥 짱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KB금융 잘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은행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KB금융 좋아하고요.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라 사인 드리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주가 정말 잘 가고 있죠? 잠깐 쉴 뿐이라 저는 판단은 들어요. 네, 하반기 실적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은 요 종목은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4만원이에요. 여기 매수하셨는데 4만원입니다. 4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줄 거고, 저는 이 종목 4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수급 포인트 좋아지면서 반등 주면은 매수하고 싶을 정도의 아주 강한 매력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네, 종목 선택은 잘 하셨고 용기 있게 39,000원에 매수 잘 하셨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불안하시면 파는 게 맞아요. 불안하시면 파십시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려면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시고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 4만원을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한 번 더 45,000원 정도까지 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15%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4만원에 한계선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못 먹어도 2% 되겠네요. 요건 꼭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밑에 있네요. 자, 2914님, 제우스 17,500원에 30%. 네,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계속 갑니다. 쫙쫙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사실 못 사요. 저는 이렇게 사는 버릇이 아니라서,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자, 계속 올라가는데 불안하신 거예요? 수급 볼까요? 자, 연기금 좋다는 기타 화면 쪽에 매수하면 주가를 끌어올려주네요. 이 친구들이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연기금 빠져나갑니다. 자, 기타 화면을 제외하고서는 좀 수급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장 잠정치 들어서 뭐가 있나? 기타 화면 이 친구 또 사주네요. 간단합니다. 기타 법인 쪽 매도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기타 법인 애들이 이거 종목 끌어올리고 있네요. 자, 기타 법인 쪽의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매도로 돌아섰다. 몇 천주 이상? 한 5천주 가까운 물량을 매도를 보인다. 어느 순간 그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타 법인 쪽에 매도하는데 다른 투신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을 다 받아서 기간 매수가 들어 잡히더라. 그럼 주가는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놔두시고. 이 물량을 개인이 받는 게 보인다. 기타 법인 쪽 물량을. 그때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YG엔터. 자, 2445님, YG엔터 48,300원에 50% 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잘 하신 거죠? 48,300원에, 네. 사실 뭐 IGN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 종목이고, 관심 있는데, 워낙에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대체주로서 엔터주를 하나 무조건 넣어야 되긴 해서, SM을 말씀을 드렸고, SM이, 아이고, S 에너지가 뜨네요. 자, SM을 말씀드렸고, 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워낙에 싸게 잡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잘 했어요. 자, 근데 YG엔터 같은 경우도 모멘텀은 남아있어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데, 최근 수급상을 보면 체크드리면 되죠. 최근 수급상 열어보자면, 정말 그래도 기관들이 아주 양호하게 물량들을 잡아주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잘 매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흐름은 어떻게 안 가죠? 멈춰있어요. 자, 오늘 장도 보니까 기관이 이거 또 사주네요. 자, 이거 뭡니까? 여기 한번 횡보하다가 한번 튀어갈 수 있을 가능성 좀 크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걱정보다는 오르기만 해라. 너는 이제 오를 건데 네가 오르면 내가 이제 팔아줄게. 요 고민하셔요. 따라갈 필요 없고요.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정리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매수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매수도 괜찮을 정도의 수급이에요. 하지만 싸게 잡으셨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다가 쫙 튀어 오를 겁니다. 굉장히 크게 튀어 오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비중을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 분할 매도하시면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한유팜이 있어요. 37,000원에 1167님.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셨네요. 37,000원이요.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자, 지금, 제가 가끔 이럴 때 있죠. 갑자기 한숨 쉬고. 정답하다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사실 물려 계신 분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자, 오르기 바로 전입니다. 7월 9일. 얼마였냐면 7,000, 종가가 7,100원.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얘가 상한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7,100원부터 시작해서 42,000원까지 몇 배? 5배 넘었어요. 6배 정도. 네? 6배 정도 올랐어요. 한 달 한 20일 만에 6배가 올랐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열심히 한 1년 동안 모았다가 종목을 끌어올렸다 칩시다. 솔직히 35,000원 넘어가면 이건 뭐 신의 경지?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지금 바닥 포인트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보더라도 여기서 만원대 초반에서 8월 초부터 샀었더라도 지금 3배 이상이 오르는 건데 그때 이거를 매수를 들어간다?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오르기 전에 이때 이 전에 사건, 꼭지에서 전에 사건, 꼭지 이후에 사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돈 누가 갖다 줬나요? 로또 되셨어요? 아니 진짜 제가 좀 화가 나네. 아니 시청자님 이거 번호가 어떻게 되시더라? 1167님. 네. 아니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좀 정말 이렇게 주식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패가망신합니다. 다시 또 올라가니까 또 기대감이 또 문자 질문 주시고 어떻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사실. 그리고 어제 이미 하한가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풀리면 매도해야지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막상 되면 사람들이 손이 안 나간다고요. 손가락이 안 나가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궁금하니까 문자 주시고 주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를 제가 요즘 굉장히 자주 드리는데 너무 고점 포인트에서 하시는 거. 예. 버릇 굉장히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시면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겠지만 정말 죄송스러운데 사실이 그렇다고요. 예. 제가 잔소리할 때 잔소리 합니다. 제가 주식 안 하시면 저한테는 도움 안 됩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떠나면 저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될 타입이세요. 수급사항 있나요? 이거 없어. 완벽하게 자전거를 끌어올린 딱 그런 모습이라고요. 잠정치 뭐가 있겠어요? 얘가 외국인 5천주? 이게 뭐야?
시가총액이 대한유팜이 4,300억 난리가 났네요. 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좀 줄이세요.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비중이라도 좀 줄이세요. 지금 50%가 뭡니까? 50%가. 인생 한방이세요? 주식으로 인생 한방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37,000원에 매수하셔서 인생 한방 되실 줄 아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뭐 항의 전화를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냥 너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스럽고 비중을 줄여보자 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잔소리 너무 했네요. 네. KT 서브마린 볼게요. 자, 1260님, KT 서브마린 5,650원에 50%. 50%씩 좀 사지 마세요. KT 서브마린 볼게요. 1260님, 보세요. 5,650원. 네, 그래도 좀 다행이네. 아휴. 질문이 뭐냐면, 계속 매수해도 될까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요. 좀 종아리 좀 걷어주세요. 혼나셔야 되겠어요. 50%는 진짜 아니잖아요. 네, 50% 아니죠. 이 회사에 대해서 100% 뼛속까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시잖아요. 자, 수급 포인트. 네, 들어오네요. 자, 개인 계속 팔고 나갔죠. 뺏겼죠, 물량을. 외인 기관들한테 물량을, 그리고 뺏기는 흐름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그래서 주가가 차트가 다행히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5,700원부터 무슨 포인트? 한계 포인트가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짜리. 바닥 포인트 잡히는 구간은 4,500원 정도 포인트. 지금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건 도박이죠. 도박인 겁니다. 자, 오늘장 수급보 있나요? 좀 보이면 좋겠는데. 다행히 들어오네요. 근데 기타 법인은 매도 나가네요. 얘들은 만족한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잡히긴 합니다. 자, 다시 수급창 열어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타 법인 쪽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냥 만족하고 나갔어요. 투신권의 물량 많지도 않고 외인 물량 최근에 들어왔지만 이게 개인인지 외인인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 만족하 더 이상 사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족하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가시다가 도착하면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 뚫고 가는 거 봐야 돼요. 정말 강하게 뚫고 가는 거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떨어진다면 얼마에 5,500원 이탈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다시 5,000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5,500원 손저가 라인이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라인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올라간다면 6,000원부터 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게 한계 포인트이기 때문에 진짜 최한계 포인트. 머리 꼭대기 포인트. 지금은 목 수준이에요. 목. 네. 목젖에 걸려 있어요, 지금. 꿀떡꿀떡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자. 부탁드릴 것은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셨죠?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 50%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3182님, 한신공영, 네, 1250원에 30%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까지 왔지? 1,000원까지 왔네요. 자, 우리 한신공영 사신 분, 전화번호 또, 뒷번호, 봅시다. 3182님, 바닥인 것 같으세요? 바닥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때 사셨나요? 이때 사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사셨어요. 어제 오늘. 분명히 며칠, 이번 주에 사셨어요. 이거를 이때 포인트에서 매수한다라. 자, 수급이라도 있나 보겠습니다. 자, 그냥 눈 씻고 딱 봐도 개인만 샀어요. 예? 오늘 주식 하시는 분들 엉망이네요. 개인만 샀다고요. 기관들 다 던져요. 투신 다 던지고 나갔는데 이걸 뭘 샀어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지금. 오늘 진짜 무슨 제가 이따 사과 방송 해야 될 것 같네. 너무 제가 뭐라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신공예로 살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바닥이다. 나는 이거 바닥이야 자신 있으셨으면 사더라도 나눠 샀어요. 비중 5%, 10% 샀다가 반등쯤에 그때 좀 더 샀다가 네. 하한가 따라잡기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왜 이렇게 밀렸었나요 이거? 네? 회계 오류, 주가 폭락 대박이다. 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 사업보고서 모두 정정 공시했어요. 4개년 사업년도 흑자가 아닌 적자를 봤다고 정정 공시했어요. 와,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 4개년을 사업년도가 흑자가 아닌 적자를 봤다고 정정 공시를 해? 이건 대박인데? 당장 나오세요. 너무 심하네. 적자 심하죠? 이대로 가다가 상장 폐지 될 것 같아. 심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빼시라고. 빠져나오십시오. 네. 정말 나는 가져가고 싶으시면 1%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주나 10주나 이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웬만하면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러시지 마세요. 오늘 상담하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 6989님 진원생명과학 1230원에 20%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받아야 되냐 물어보셨어요. 6989 진원생명과학 1230원. 자, 진원생명과학을 좀 볼게요. 네. 시가총액 645억 1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유중이 있었나요? 이 종목은 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작은 종목들은 제가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가 언제 나왔었나요? 자, 유상증자 검색하기 전에 잠깐 수급 포인트 잠깐 보면 네, 수급 다 꼬이고 나갑니다. 수급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미 우리 작전 치신 분들 다 빠져나갔네요. 딱 보니까 끝나고 나가셨네요. 지금 나가셨고요. 자, 이게 인터넷이 약간 좀 느리네요. 지금 갑자기. 네, 약간 좀 느려서 그런데 자, 어쨌든 진원생명과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유중을 자세한 속사정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중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유중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 기간은 걸립니다. 회복되는 기간은 걸리지만 유중을 무조건 받으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으세요. 왜 아무리 작은 코스닥 종목이 유중을 하는데 300대1, 400대1, 200대1이 뜹니까? 100대1이면 100억 넣으면은 1억 원치가 사집니다. 아시죠? 나 어제 돌려봤잖아요. 자, 그런데 삽니다. 왜? 싸게 들어가고 어쨌든 나중에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종목이라도 유중이 오면은 그게 만약에 물량이 생겨버리면 누가 안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있어요. 300억, 500억씩 때려붙습니다. 자산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주주 배정의 유중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진 못하지만 일단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 종목만 더 할게요. 자, KG 모빌리언스 8295님 11,800원에 10% 보겠습니다. 자, 11,800원 10%인데요. 인터넷이 갑자기 또 이게 이상해지네요. 자, 현재 7% 정도 하락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거 NH엔터 제가 가져오면서 말씀드렸죠.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 뭐요?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모멘텀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방송 다시 보세요. NH엔터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래도 버티고 있고 얘가 갈 게 아니고 한국사이버결제가 제대로 가는 거죠. 한국사이버결제는 완전 제대로 물 만났어요. 얘는 상한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점 상한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NH엔터가 650억 주 회사를 턱 사버렸어. 대신 다른 거는 뭐? 모멘텀이 하루 아니면 이틀로 끝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KG 모빌리언스, KG 인시스 볼까요?
인디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플러스 가고 있나요? 지금 마이너스로 섰네. 네. 안 봐도 비디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어제 사셨다. 그럼 오늘 튀어올 때 바로 팔았어야죠. 아니면 오늘 사셨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루짜리라, 하루 아니면 이틀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거 이전에 8월달에 사셨나요? 네, 그때 사셨다면은 요즘 잘 참으셨던 건데 못 팔고 나오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자, 비중이요 10%. 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니까 마이너스 7%이면 전체 계좌 포트에서 0.7% 손해 끼쳤죠. 그쵸? 자, 10%의 중요성. 8% 빠졌는데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0.8%밖에 손해가 안 갑니다. 이게 10%의 매력이라고요. 수익이 나도 많이 안 나지만 수익이 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물려서 그래요. 시장에는 수익 나는 게 더 많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 그냥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종목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보유 종목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유 종목들인데요. 네, 저래요. 안 움직입니다. 네, 가만히 있네요. 네. 올라가겠죠?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제가 왜 바닥 포인트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종목들이 사실도 굉장히 잘 가요. 현대제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철강업종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요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거고, 원가 하락, 이거 지속되고 있죠. 철강석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강석을 100% 수입하고요. 고철을 50% 정도 수입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은 어떤 회사보다 싸다? 포스코보다 싸다. PBR 기준으로 포스코보다 싼 종목입니다. 자, 꾸준하게 외인들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그렇게 팔던 보겠습니다. 그렇게 팔던 오늘 요건 아니고요.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외인은 정말 꾸준했어요. 근데 기관이 계속 또 꾸준하게 팔았어요. 근데 기관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외인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5만 5천주 기관.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두 번째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차트 흐름이 뭐? 차트가 뭐 여기서?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잖아. 상승, 상승, 상승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요런 거 잘 노리고 매수하는 거 좋다고요. 아셨죠?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오랜만에 종가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릴 테니까 더 싸게 잡으셔도 돼요.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8만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고점까지 일단 볼게요. 8만원까지 한번 보고, 손절가는 73,000원까지. 여기 73,000원 이탈하면은 못 참겠네요. 네, 73,000원 깨면은 바로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제철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종목 조금 다음부터는 좋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공개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